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많은 논란을, 쓸데없는 논란을 여러분이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개발이익 환수라는 겁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이렇게 개발하니까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하든 개발하니까 이익이 나면 일정 부분을 지자체나 국가에 환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자체나 서울시는, 구청이나 서울시는 우리 개발하기 위해서 인프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많은 이익이 나면 주변의 사람들, 세입자들에게도 돌려줘야 되고, 그런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합니다. 방법은 돈으로 내게 하거나 건물로 받거나 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은 아파트를 많이 못 지으니까 돈으로 내라.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더 완화시켜주면 건물을 좀 더 지어라. 이렇게 합니다. 서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요. 재개발은 의무임대, 기부임대를 지어라. 그런데 부담이 많으면 비용을 좀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이익 환수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개발이익 환수예요. 그냥 그거는 여기 제초안을 좀 줄여주면 얘를 늘릴 겁니다. 여기 비용이 많이 들면 비용을 좀 올려줄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나면 비용을 좀 깎으려고 할 겁니다. 또 하나 공통사항이 있는데 용적률을 상향하면 공공임대를 지으라고 해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뭐 임대주택이 얼마에서 얼마 손해나요 이런 거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재개발이 유리한 게 아니고 재건축이 유리한 게 아니고 개발 사업은 공통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층고와 용적률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을 보면 평균 13층은 용적률을 200% 이상을 하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평균 23층이면 최대 용적률 한 330%까지 일반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개발 시에 층고가 낮으면 빼곡하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낮은 용적률과 높은 건폐율은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층고가 낮으면. 그 전에 여기서도 호암 1에서도 아니면 특혜 2 할 때도 계속 이슈가 뭐였냐면 층고를 올려주세요. 층고를 올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산구청에서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쪼개서 하지 않고 합쳐서 하면 층고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구청이 하는 말입니다. 평균 23층으로 하면 층고를 상향시켜주겠다. 이게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인센티브는 너 사업성을 좋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개발 사업은 우리의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예요. 아파트 이미 있는데 재건축 왜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이 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 사업은 건물도 새로 짓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는 나의 자산을 더 올리려고 하는 거죠. 보기 좋게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우리가 받을 것을 있기 때문에 23층으로 하면 보나마나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 GTX 라인 지금 어떻게 하냐, 아니 빼곡하게 지금 어떡하냐. 빼곡하게 지으면 사생활에 노출됩니다. GTX 철길 아파트 지으면 우리 삶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서로 이제 후암 1구역하고 특계 4-1구역이 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뭐냐면 후암 1구역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민총회 하려고 발의하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개발하려고 정비구역 지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지를 빨리 결정하려고 해요. 호암 1구역은 사업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예정 지구예요. 아직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도 아직 정비구역 지정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람보유가 결정되면 주민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땅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진위와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기가 4-2, 4-3 구역의 사람들이
4-1구역과 통합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아까 인사하신 우리 추진위원장님도 포함 1구역에 계신 분이고 부위원장님이나 추진위원들이 비율이 포함 4-1구역이 60%, 4-2구역이 20%, 4-3구역이 20%로 준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전체 면적이라든지 취지에 맞게 인원이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함 1구역은 7년 동안 주민총회를 못했어요. 재건축 추진위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추진위가 구성되기 시작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조직을 보완하는 것도 이리 와서 하세요. 안 됩니다. 주민총회를 의사결정을 해서 그거를 구청에다가 제출해가지고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위원장님을 뽑아서 구청에서 제출해야 돼요.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위원장님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끼리 무조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하거나 주민총회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직이 구성되면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4-1구역 우리 해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후암 1구역만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정을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암 1구역 추진위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추진위가 있으니까 조합만 설립하면 된다. 조합 설립하시려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받아야 돼요. 그냥 조합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사획지, 특히 이 구역의 사획지만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받으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보류된 거죠. 자, 지금도 무슨 의사결정을 하려면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직을 먼저 정비하고 사업지를 변경하든지 후암 1구역으로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후암 1구역으로 하면 그냥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4-1구역으로 하려고 그러면 후암 1구역 해산부터 해야 돼요. 왜 해산부터 해야 되냐면 후암 1구역과 특히 4-1구역은 33%의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예정지구에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20%고 정비구역에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10%예요.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20% 면적 변경 이내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33%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변경이 아니고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면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쪽에서 개발한다니까 특히 4-1 추진위를 만들어서 동의서를 거두신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저희는 동의서를 걷고 있으면서 위반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주민총회에서 성원이 되려면은 그 추진위 토지동 소유자 의결 건수의 50% 이상이 동의서를 내거나 총회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참석하지 않으면 주민총회가 성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730명이었어요. 730명 후암 1구역이. 그러면 대략 한 370명 정도가 참석하거나 동의서를 내야만 주민총회가 성원이 됩니다. 7년 동안 성원을 주민총회를 안 한 이유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주민총회가 조직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익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사업이익을 실제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4-1구역만 개발할 때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230% 짓고 1850세대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용적률 250%일 때 4-1구역만 비교하면 2200세대가 될 걸로 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대수가 350세대입니다. 350세대를 평당 30평으로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업성 분석 지표를 보면 일반 분양가가 6,400만 원, 정비사업비가 공사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사업비 550만 원, 그래서 1,550만 원이 지출입니다. 평당 이익금은 그런 거 얼마냐면 한 평당 4,850만 원이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 4,850만 원에다가 여기 4,850 숫자가 작은 거 여기 있는데
4,850만 원에다가 30평을 곱하면 350도를 곱하면 5,093억이 이익입니다. 그 5,093억을 1,050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4.85억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빼고 이쪽이 230%로 그대로 짓는다. 1,850% 그대로 짓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대략 한 거의 4.85억이 이익이 더 많이 생긴다. 통합개발일 때. 그런데 GTX 라인 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뭐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GTX 라인까 다 빼면 한 용적률을 한 190% 정도 200% 사이에 지어야 될 거예요. 그만큼 빼지면 322세대가 감소될 걸로 봐요. 322세대가 감소되면 똑같이 계산해서 4.46억이 기존보다 저희보다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냐? 조합원 1인당 1,050명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4-1구역만. 조합원 1인당 9억 3,100만 원이 차이가 날 거다. 이건 기본이고 만약에 저희가 250%보다 이거 가지고 사업이 부족하다. 그러면 용적률을 상향하죠. 강남에서는 250% 짓는 경우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지 사업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300%까지 막 지으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현재는 통합 평균 23층이지만 숙소를 좀 더 올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더라도 조금 더 용적률을 올려서 사업성을 개선하려고 할 텐데 그때에 따라서 저희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개발하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계산을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계산하면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재건축을 하면 프리미엄이 된다. 재개발은 무슨 좀 닭장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발 사업은 재건축이나 개발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 딱 있었어요. 뭐냐면 재건축일 경우에는 대형 평수를 40%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 재개발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많은 빌라들이나 다세대들이 있으니까 대형 평수를 최대한 어느 정도 줄인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4-1구역에 40평, 50평짜리만 다 지어버리면 빌라 계신 분들은 빌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아파트 못 받아요. 모자라서.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분담금 때문에 아파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밸런스를 맞춰라. 대형 평수 20평, 나머지 딱딱딱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프리미엄은 뭘로 보냐?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대단지냐, 대로변에 붙어있냐, 초등학교가 있냐. 초등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4,000세대를 지어도 초등학교 못 만들어요. 그 안에다가. 있는 초등학교 지금 폐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딱 붙어 그냥 그 안에 단지 안에 있으면 이거는 그냥 굴러들어온 복입니다. 굴러들어온 복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고층인가. 그 다음에 조망권이 얼마나 딱 확보되는가. 그리고 숲세권이 있는가. 저희는 이 요소들을 통합해서 개발하면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개발하면 대규모가 아닙니다. 중규모죠. 그리고 골목길에 앞에 길을 내야 돼요. 다 막혔는데요. 나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초개발 할 수 있죠. 13층이면요. 서울에서는 굉장히 저층이에요. 보기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저망권이 됩니다. 이런 아파트가 되면 프리미엄 단지가 어렵고 또 현재 여기 조감도 보면 GTX 라인에다가 7개를 갖다 올려놨어요. 이거 빼면 그대로 지으면 철길 저층 아파트가 되고 그걸 빼면 용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폐율이 20%, 19.8%를 했는데 아까 우리 설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8배가 난다고.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20%에다가 1.8을 곱해 산술적으로 1.8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6%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건물이 그만큼 낮으니까 옆에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36%가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건폐율을 최고 용적률을 줄이는 겁니다. 200%로 짓고 150%로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지으면 4-1구역에 사는 빌라분들은 입주권 받기 힘듭니다. 아니면 사업성 경영이 떨어져서 엄청난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 소유자가 현재 총 세대수는 798명인데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의결권은 680명인데 일반 주택보다 권리가액이 좀 낮겠죠. 현재 거래 시세도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낮은데 낮은 권리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4-1구역 만드는데 빌라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76개나 있습니다. 76개. 4-2, 4-3은 4개, 4개밖에 없어요. 76개에 조합원이 한 7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대형 평수 다 지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분양받죠? 분담금 어떻게 내죠? 그 다음에 다 자기들끼리 받으면 세대수가 적어 자기들끼리 다 받으면 일반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다 내가 공사비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요즘에 재건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사비를 사업비를 다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34평 가졌다가 34평 가는데 5억 내내 10억 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통합 재개발로 만약에 사업성을 높이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습니다. 높으면 종전자산 평가액 아까 우리 총 금액이 2조 7천억 했잖아요. 거기에 이익금이 얼마냐면 3조 좀 넘어요. 그래서 비례율이 110%인데 권리가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업성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올라가서 아니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권리가액이 높아집니다. 권리가액이 높아지면 조합원 분양받는 금액이 보다 내가 높아서 부담금이 최소화되는 거죠. 지금 경험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합원 평균 권리가액이 20억이에요, 현재. 우리 사업성 분석에 보면. 그런데 34평을 평균인분이 34평 받으면 2억 8천원 더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빌라는 지금 거래가 한 10억이다 그러면 한 8억, 9억, 10억 이렇게 평가받으면 나머지 금액 거의 8억에서 10억까지를 돈을 34평 받을 때 내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냐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빌라 가신 분들이 몇 평짜리를 받는지 선호하는지 다 물어본 다음에 25평 같은 경우는 중소형을 추가로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다 대형 평수를 더 원한다 그러면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대형 평수를 또 좀 더 지을 수도 있고 또 용적률에 충분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도 가능해서 중소형 평형으로 해서 4,000세대 이상 지른다든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즉 뭐냐면 빌라 같은 권리가액이 10억 이하의 소유자를 위한 공급 대책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개발 사업의 목적. 나의 자산 증식입니다. 개발 사업의 목적은 프리미엄 단지를 만든다, 용적률을 높인다,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 하는 게 다 뭐냐면 나의 자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통합재개발을 추진하러 오신 분들은 통합재개발하면 포함 1국이 있던 것보다 통합재개발하면 자산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오신 거죠. 그런데 조합원들은 어떤 돈을 받냐면 첫 번째로 받는 게 프리미엄이에요. 조합원 프리미엄. 아까 우리 계산했죠. 34평에 추정하는 시세 평당 8천만 원이면 34평이 27조 2천만 원이에요. 27억 2천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조합원 분양가가 17억 2천만 원입니다. 일부러 짜고 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일치지만 조합원 프리미엄이 딱 10억이에요. 그러면 입주권 한 장이 현재의 저희가 일반 분양가 6,400만 원일 때 조합원 프리미엄이 34평 분양받으면 무려 10억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10억이 준다면 저는 무슨 짓도 하겠어요. 나쁘지만 세월한게 안 산다면은 도시락 싸들머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재개발 추진 준비에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 맨날 김밥 싸가지고 와서 동이 개발하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추정 권리가액을 받는 거예요. 감정평가에다가 사업이 좋아서 비례를 곱하면 조합원 프리미엄 외에도 나의 자산이 더 증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총 수입이 5조 5,300억이에요. 총 지출이 2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권리가액 총액이 3조 1,200억입니다. 그런데 종전자산 평가액은 2조 7천억이에요. 이 권리가액 총액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가게 하거나 사업비를 줄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분양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죠. 지금 동의서를 내고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2년이든 3년이든 부동산 경기가 팍 올라갈 때 빨리 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게 사업의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 정비사업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아까 감정평가업체에서 추정분담금 4차례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비사업은 모든 의사결정을 주민총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후암 재건축 추진위가 나 우리 4-1구역 할래? 지금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조직을 보완하고 의사결정하려면 주민총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는 추진준비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받고 추진위가 승인이 나면 저희가 똑같이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민들의 동의가 얼마나 모든 걸 관건이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개별적으로 카톡을 이미지 문자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설명해서 드리고 있고 네이버 카페라든지 통합 카톡방에서 설명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서로의 의사결정 교류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빨리 끌어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을 설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전화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자산이 빨리 올라가고 도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열심히 해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발 사업은 여기에 모든 구성원이 주주예요. 주주들이 열심히 주위 사람을 설득해서 동의서를 빨리 내고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야만 개발 사업이 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늘은 여기 저희가 질문지 있거든요. 이거 드릴 테니까 여기다 질문을 해주시면 반드시 지금 카톡에 보내는 것처럼 자료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냥 설명만 드릴 거고 저희가 추가로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다 그러면 다시 카톡 이미지 문자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의문을 해소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사업의 내용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무실로 찾아오셔도 되고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휴대폰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저 후암 1구역 추진위에 계신 분인지 알거든요. 저한테 질문해주시면 다 답합니다. 난 몰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질문인지 하면 저희가 다 올리고 이 휴대폰 푸사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업 설명의 자료 그리고 이미지 문자 카톡 보낸 것도 순서대로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올릴 거예요. 찍어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했고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알 수 있고 여기에 동의서 징구형도 그대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 설명회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